안녕하세요. 선유도서관 사서 올라프입니다. 미술에게 말을 걸다. 이소영 지음, 카시오페아 출판사. 시작하기 전에 미술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어느새 미술관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미술 감상이 많은 사람의 취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미술 애호가, 아트러버라는 해시태그로 자신이 다녀온 전시나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술과 더 친해지고 싶어 할수록 감상에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망설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서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미술은 우아하거나 고상한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작품을 각잡고 미술관에서 봐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대 출신의 미술사와 미술 교육을 꾸준히 탐구 중인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모순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미술 작품을 즐기고 감상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미술계에 종사하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분들, 자신만의 플랫폼에 화가들 이야기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전문가들보다 미술을 편견 없이 이해하신다는 것을요. 흔히들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술 작품을 대할 때 정답을 맞춰야 한다고요. 물론 눈에 보이는 정보에만 치우치거나 작품을 보지 않고 작품 해설에만 의지하면 늘 수동적인 감상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상자가 화가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은 작품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감상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고 제가 받은 느낌이 화가의 의도와 다르다고 오답이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화가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화가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건 어쩌면 작품의 무한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바라볼 때 마음에 일어나는 순수한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이 보고 느낀 걸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면 미술 작품을 볼 때의 재미가 더욱 커지고요. 작품이 일으키는 감정의 끝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과 만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화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저 작품이 내 마음에 일으키는 느낌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미술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파트 1은 모두가 흔히 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저만 미술이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모두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겁부터 냅니다. 하지만 저는 파트 1에서 미술이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무엇을 미술이라고 부르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미술 작품인지, 미술을 감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지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파트 2에서는 미술과 친해지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장은 미술이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미술을 미술관에서 책에서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우리를 미술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사실 미술은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즐겨하던 게임 속에도, 자주 가던 카페 로고에도, 신발 브랜드에도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 미술을 알아채고 거기 숨은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일상 또한 예술이 될지도 모릅니다. 2장은 그림을 좋아하지만 잘 알지는 못한다는 위축된 마음을 가진 모두를 위한 장입니다. 미술 애호가의 시작은 취향에 맞는 작가 한 명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진 후로 그 사람의 단점마저 장점으로 보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무뚝뚝한 성격은 왠지 가볍지 않아 보여서 좋고, 어쩌다 한 번 짓는 미소는 쉬워 보이지 않아서 좋고. 저는 어떻게 하면 미술과 친해지나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우선 나만의 예술가 한 명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권해드립니다. 한 예술가와 사랑에 빠지면 그 예술가의 동료 예술가와 그가 살던 시대와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궁금해하며 미술과 사랑에 빠지거든요. 3장의 주제는 취향은 또 다른 취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세월과 고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그에게 영감을 준 수많은 다른 작품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미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예술은 예술로 연결되고 명화는 명화를 낳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4장에서는 보다 자세히 작품을 보는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익숙하지만 자신있게 안다고 말하지는 못하는 화가의 이야기, 낯선 화가들이 익숙한 장소를 그린 이야기 등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던 것을 보는 법을 다루었습니다. 5장에서는 자신의 미적 취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미술작품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저는 미술작품을 통해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엿보고 작가들의 시선으로 작품과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덧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난해한 작품 앞에서도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이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재단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작가의 시선을 풀어놓은 미술작품은 제게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용기 있게 풀게 해주는 힌트이며 가장 향기로운 무기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가는 동안 좋아하는 작가, 취향에 맞는 미술작품을 하나라도 찾으시는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